어서오세요. 국어의 모든 것 나란마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미래엔 출판사 3학년 2015년 개정 교육과정 3학년 미래엔 1단원 문학과 3의 그 중에서 소단원 1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단원 1의 내용이 상처가 더 꽃이다 라는 시입니다. 네, 상르 버전이기 때문에 편안하게 천천히 들을 사람 들어도 되고, 어쨌든 길게 상세하게 설명한다는 것을 유념하고 그 다음에 수업을 같이 따라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역시나 학습 목표부터 알아봐야 되겠죠. 우리가 공부해야 될 방향성은 어디인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일단 학습 목표는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문학은 심미적 체험을 바탕으로 한 소통활동임을 알고 문학활동을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소리인가? 이 심미적 체험이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은 꼭 알아둬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닥 어려운 게 아닙니다. 아주 간단하게 얘기한다면 그저 우리가 그게 어떤 심미적 체험이라 한다면 그게 음악이든 영화든 뭐 장르는 상관없습니다. 무언가를 경험하고 나서 거기에서 우리가 아름다움을 느끼고 표현하고 감상하는 것, 일련의 모든 것의 행동을 심미적 체험이라고 하는 거죠. 경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책을 읽고 나서, 시를 읽고 나서, 영화를 보고 나서, 와, 이 작품은 정말 아름답다. 이 작품은 정말 흥미롭다. 여러 가지 우리들은 그 컨텐츠를 접하면서 체험을 하잖아요. 심지어는 유튜브 뭐 재밌는 동영상 보고 나서도 야, 정말 이거는 정말 끝내주게 재밌다. 다 모두 심미적 체험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것을 접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느끼는 감정, 모든 것이 심미적 체험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간단하죠? 네. 그래서 그런 체험을 바탕으로 한 소통 활동임을 알고 문학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걸 알아두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항상 강조하지만 이 소통 활동이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뭐냐면 작가와 독자 사이에서의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작가와 독자 사이에 어떻게 소통이 이루어지는가? 뭐 대화가 이루어지나요? 라고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는데 네,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죠? 왜냐면 작가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주제의식이라든지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주제의식이라든지 어떤 말하고자 하는 어떤 메시지를 무엇을 통해서? 책을 통해서, 즉 텍스트, 문학 작가를 예로 드는 겁니다. 책을 통해서 독자에게 얘기하고자 하죠. 그죠? 그럼 독자는 그 책을 읽고 나서 무엇에 대해서 작가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갖다가 파악하려고 노력하면서 작가가 끊임없는 대화를 갖다가 하고 있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만나서 얼굴을 맞대고 면대면으로 대화를 하는 것도 의사소통일 수 있겠지만 책을 사이에 두고 작가와 독자 간의 끊임없는 대화가 이루어지는 것 또한 소통활동이다. 그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느끼느냐? 여기서 심미적 체험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책을 읽고 나서 야, 정말 이 책 너무 재밌다. 이 책은 별론데 이 책은 정말 슬프다. 뭐 이런 식의 어떤 감정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인간이라면. 자, 그런 것들은 모두 심리적 체험을 바탕으로 한 소통활동이다 라는 걸 알아두면 될 것 같아요. 네. 그것 말고는 특별히 더 설명할 내용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처가 더 꽃이다. 자, 이 시에서는 여러분들이 중시에서 접근해야 될 부분이 뭐가 있는지 몇 가지만 선생님이 기억나는 대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일단 첫 번째는 뭐가 있냐면 역설에 대해서 좀 알아둘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역설. 이 시는 제목부터가 좀 역설이거든요. 그래서 역설에 대해서 알아둘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운율 형성 요소에 대해서 알아둬야 됩니다. 특히 여기서 자소서에 나와 있지 않지만 대구법에 대해서 좀 약간 많이 나왔거든요. 세 번째 도치법도 나옵니다. 도치법. 얘는
그 운율 형성 요소라기보다는 강조법 중에 하나예요. 강조법. 이것도 등장하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죠? 맞아요. 심상이 나옵니다. 심상. 이미지라고도 하는데 이미지 그죠? 여기서 등장한 심상은 시각적 심상하고 그 다음에 후각적 심상이 있습니다. 자, 이것도 집중해서 봐야 될 필요가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 요 네 가지의 것만 좀 약간 중점을 두고 우리가 수업을 진행하는 걸로 여러분들이 접근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상처가 더 꽃이다. 이것부터 알아보도록 합시다. 이 제목에 대한 설명을 장황하게 해주고 싶지만 일단 시 전체의 내용을 갖다가 이해하고 난 뒤에야 그래서 이 제목이 이렇구나 라는 걸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첫 번째 줄부터 한번 접근해 보도록 할게요. 자, 봅시다. 어린 매화나무는 꽃 피느라 한창이고 400년 고목은 꽃 지느라 한창인데 라고 했습니다. 자, 보세요. 여기서 서로 아주 상반된 시어들이 나오죠. 어리다라는 것과 400년이 먹은, 그러니까 사실 얘는 다시 말하자면 오래된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오래된 것과 어린의 어떤 대조가 이루어지는데 이 문장 전체가 대조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어린 매화나무는 꽃 피느라 한창입니다. 그 다음에 400년 고목은 꽃 지느라 한창인 거죠. 그러니까 이 친구는 이제 스타트 하는데 얘는 엔드를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서로 완전히 다른 입장인 거죠. 그죠? 알겠습니까? 뭘 강조하기 위함일까요? 기본적으로 서로 상반되는 어떤 두 가지의 개념을 갖다가 제시했을 때는 어느 한쪽을 완전하게 드러내고 도드라지게 좀 더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한 방법으로 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무엇을 강조하기 위함이냐면 이 뒤에 부분에 고목을 강조하기 위한 부분이라는 것을 나중에 읽어보면 알아요. 나중에 읽어보면. 여기서는 알 수는 없죠. 그죠? 네, 그래서 어쨌든 여기까지에서 우리들이 알아야 될 거는 뭐냐면 일단 어린 매화나무는 꽃 피는 한창이고 400년 고목은 꽃 지는 한창이다. 서로 상당히 대조적인 어떤 상황이라는 것을 좀 알아두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 문장을 읽는 순간 우리는 좀 무엇인가가 느껴졌죠. 그죠? 뭐 리듬감이 느꼈을 겁니다. 왜냐면 자, 어린 매화나무는 꽃 피느라 한창이고 그 다음에 400년 고목은 꽃 지느라 한창인데 정확히는 이렇게 해야 될까요? 그죠? 이렇게 공통된 부분만 이렇게 동그라미 쳐준다면 한창이고 한창인데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줄게요. 이걸 결과적으로 보자면 대구법이라고 얘기합니다. 대구법. 대구법이 무엇이냐면 자, 대구법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대구법은 무엇이냐면 비슷한 문장 구조를 사용해서 그 말의 리듬감을 느껴줄 수 있게 하는 운율 형성 방법 중에 하나예요. 알겠습니까? 때문에 중요한 포인트는 그러니까 비슷한 문장 구조예요. 문장 구조를 떼야 된다는 거죠. 이를테면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여기다 써줄게요. 자, 이 속담이 가장 대표적인 어떤 대구법의 예시 중에 하나인데 보세요.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그죠? 두 개의 문장이 이어진 문장으로 제시가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앞에 문장은 뭐뭐 말은 뭐뭐가 듣, 뭐뭐 말은 뭐뭐가 듣. 비슷한 문장 구조로서 리듬감이 느껴지게 하는 운율 형성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대구법이라 볼 수가 있겠죠. 사실 자습서에 나오진 않았어요. 근데 어떤 학교에서 어떤 선생님께서는 요거를 가르쳐 주실 수 있을까봐 한번 설명해 줍니다. 이게 대구법입니다. 대구법. 자, 그래서 어쨌든 지금 여기 대구법이 제시되어 있다는 걸 알아두면 될 것 같고 구경꾼들 고목에 더 몰려섰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나왔는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부분은 어쨌든 구경꾼들은 자, 관심의 사람들, 그러니까 사람들, 이게 어쨌든 사람들을 얘기하는 건데 이거 뭐 굳이 빨간색으로 쓸 필요 없어서 지울게요. 다시. 자, 어쨌든 사람들인데 사람들의 관심은
사람들의 관심은 어린 나무, 그 다음에 오래된 나무가 있다면 여기에 더 사람들이 관심을 쏟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일반적으로는 꽃이 피고 있는 모습들에게 상당히 관심을 많이 보일 것만 같고, 꽃이 지는 건 사실 그 뭔가 이제 소멸의 상태를 향해서 나아가는 거기 때문에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지 않을 거라 우리는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일반적인 고정관념에 있어서는 그죠? 근데 사람들의 관심은 꽃이 한창 피고 있는 어린 나무보단 오래된 나무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이 어떤 호기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 만한 상황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해가죠? 그래서 이걸 그림으로 표현하자면, 자, 그려봤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지금 얘가 어린 나무라고 한다면, 어린 매화나무, 그 다음에 얘는 400년 고목인 거죠. 오래된 나무. 그죠?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뭐 대충 그렸지만 이 매화 꽃이 정말 풍성하게 꽃피는 한창인 그런 나무를 갖다 볼 텐데, 이것은 관심이 없고 사람들은 이 400년 고목에 더 몰려섰다는 거잖아요. 여기서 이 꽃도 좀 약간 몇 개 안 남은, 꽃잎도 몇 개 안 남은 걸 좀 표현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뭐 비슷한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죠? 자, 여기서부터 이 두 줄의 이 두 행에 걸쳐서 이 400년 고목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아주 상세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한번 볼게요. 둥치도 가지도 꺾이고 구부러지고 휘어졌다. 갈라지고 뒤틀리고 터지고 또 튀어나왔다. 뭔가 또 비슷한 말들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비슷한 글자가 계속 반복된다는 것은 운율형성을 위한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고 전에 어떤 강의에서 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둥치도 가지도 꺾이고 구부러지고 갈라지고 뒤틀리고 터지고 뭐 이런 식의 것들, 도도 고고고고 이런 것들은 다 모두 운율형성, 그죠? 운율형성하기 위한 방법이다. 자, 그래서 사실 자습서에서는 도는 빼버리고 고가 반복됨으로 해서 여기에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운율 형성이라고 썼거든요. 자습서에서는. 그러니까 뭐 고의 반복을 통해 운율 형성했다 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 꺾기 표시한 부분이 시각적 심상이 많이 도드라진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맞는 얘기입니다. 이 두 행에 걸친 이 문장의 내용을 잘 보면 우리는 이 시를 읽을 때 이 부분은 우리가 시각 어떻게 생겼을까 머릿속으로 상상을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뭐 맛보는 거, 만지는 거 이런 걸 느끼는 게 아니라 우리 눈앞에 보여지는 모습을 상상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시각적 심상에 많이 의지한 그런 표현임에는 틀림없는데, 그러면 밑에 줄은 아니냐? 그건 또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밑에 줄도 전체적으로 시각적 심상에 많이 의존한 그런 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밑에 보세요. 진물은 또 얼마나 고요 흐르다가 말라붙었는지, 이걸 우리가 시각적인 심상을 이걸 상상을 해야 돼. 주먹만큼 굵다는 혹이며 패인 구멍들이 험상궂다. 거무죽죽한 혹도 거무죽죽, 이런 색깔의 어떤 표현도 다 모두 시각적 심상이에요. 때문에 요 꺾기 부분만, 뭐 자습서에 나온 대로 꺾기 부분만, 여기 이 두 줄만 시각적 심상이다, 여긴 아니다라고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강조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특히나 이런 색채와 관련된 내용들 나오면 무조건 시각적 심상 100%입니다. 혹도 구멍도 모양, 굵기, 깊이, 빛깔이 다 다르다. 그죠? 빛깔 이런 것들 다 색채와 관련된 내용이잖아요. 그죠? 다 시각적 심상에 대한 내용이 많이 등장하고 있다는 거 좀 알아두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새 진물이 번지는가? 새 진물이 번지는가? 개미들이 바삐 오르내려도, 새 진물 때문에 그러는지 개미들이 바삐 오르고 내려도. 자, 여기에 대해서는 그 자습서에서는 뭐라고 써야 되냐면요. 그대로 써줄게요.
고목의 고통이 현재도 계속되고 있음이라고 자습서에 써 있습니다. 뭐 그도 그럴 것이 나무에게 있어서 개미는 좀 약간 위협의 대상이죠. 그죠? 뭐 나무 속을 이게 파고 막 집을 지어서 사는 그런 개미들도 있기 때문에 진물 때문인지 개미들이 바삐 오르고 내려도 의연하고 의젓하다. 의연하고 의젓하다. 이 뜻에 대해서 필기해 줄게요. 간단하게. 자습서에 나와 있습니다. 다. 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의연하다. 의지가 굳세어 끄덕없고 의젓하다. 말이나 행동 따위가 점잖고 무게가 있다. 고로 이 두 줄을 갖다가 종합해서 말하자면 어떤 내용을 얘기하는 거냐면 이거 이렇게 묶어서 해석을 한다면 그러니까 고통 속에서도 어떻다? 굳건하다. 굳건하고 뭐 점잖다. 알겠죠? 누가? 곰목이 400년 곰목이 그런 고통, 개미들이 막 오르내리는 어떤 고통 속에서도 굳건하고 점잖다. 뭐 이거 오도방정 떨지 않고, 그죠? 자신의 어떤 목표가 굳게 심지를 갖다가 뿌리 박고 있는 듯이 가만히 굳건하게 점잖게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군자 중에서도 으뜸답다라고 했는데 요 사군자 네 가지의 어떤 그 지조, 절개의 어떤 상징으로 나타나는 그런 그 사군자 네 가지의 것들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가 매화입니다. 그 다음에 난, 그 다음에 대나무, 또 하나가 뭐였지? 아, 기억이 안 난다. 뭐죠? 맞아, 국화. 얘네들. 그 중에서 매와 나무가 으뜸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죠? 자, 그 다음에 꽃구경이 아니라 상처구경이다. 그러니까 여기 요 사람들, 이 사람들의 관심은 무엇을 하는 거냐면 꽃구경, 잠깐만요. 꽃구경이 아니라는 것이죠. 무엇을 구경하는 거냐면 상처 구경을 하는 겁니다. 자, 상처를 왜 구경하느냐? 저기 뭐 교과서에서도 나와 있지만 그 박지성 선수의 뭐 발, 그죠? 보면 되게 상당히 정말 고생한 티가 역력하게 보이는 그런 그 정말 험한 발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 험한 발이 상당히 아름다워 보이는 묘한 마법을 부립니다, 그죠? 되게 그러니까 그냥 외형적으로 봤을 때는 그게 박지성 발인 거 뭐 모르겠고 그냥 외형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우락부락하고 험한 발로 보이지만 그게 우리나라를 많이 알린 그죠? 전 세계 우리나라의 축구를 많이 알린 그런 유명한 선수의 발, 그 다음에 그 발이라는 것 때문이 아닌 그동안 고생해왔을 그 발로 그 평발이라고 했었죠. 그 평발인 몸으로 또 열심히 노력했을 그 숭고한 어떤 그의 업적, 그간의 어떤 고난, 시련, 이런 것들 상상하면은 이 발은 정말로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그죠? 그 상처 구경을 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꽃 구경을 하는 게 아니라 상처 구경을 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선생님은 이렇게 해석을 하고 싶어요. 이거는 뭐 학생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판단해보세요. 뭐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건 선생님이 교실에서 어떻게 가르치냐입니다. 어쨌든 이거는 저의 어떤 개인적인 사견인데 꽃 구경이라는 것과 그 다음에 상처 구경이라는 것 이 두 가지가 있다면 여기서 이 꽃이라는 이 개념은요 마냥 아름다운 것이죠. 상처는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어떤 고난, 그 다음에 시련, 그 다음에 역경,
흔적, 역경을 이겨낸 혹은 버텨낸 흔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쉽게 말해 영광의 상처라고도 볼 수 있는데, 마냥 아름다운 것은 그저 상당히 해맑고 상당히 긍정적이고 오로지 어떤 양의 기운만을 가진 것이란다면, 상처는 좀 약간 좀 우울하기도 하고 힘든 부분이 보이기도 하지만 그 슬픔마저도 정말 아름답게 보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꽃은 얘가 우울하고 얘가 슬프고 얘가 힘들었던 건 사실 보고 싶지 않아. 그저 이 친구가 아름다운, 지금 한창 그 웃고 있는 모습만 난 바라볼래 라고 하는 건, 이게 꽃 구경을 한다면, 상처 구경이라고 하는 것은 난 이 친구의 이 영광스러운 모습, 그리고 이 친구가 여기 이 위치에까지 오르기까지의 여러 가지 고난과 시련과 역경까지 나 모두 사랑해. 그 사람이 우울했던 것마저도 그 우울함을 딛고 일어선 그 시련 역경을 이겨내기 위한 어떤 노력 또한 다 모두 사랑해라고 한다면, 이것은 상처 구경인 거죠. 알겠죠? 네. 네, 좀 더 설명해야 될까 좀 고민 좀 하다가, 이쯤 되면 그래도 좀 약간 감 잡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꽃 구경, 오로지 어떤 존재, 어떤 사물의 긍정적인 면만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상처 구경, 이 친구가 뭐 이 매화나무로 치자면 몇백 년이라고 했어요? 갑자기 까먹었는데, 400년 동안 400년의 어떤 긴 시간 동안 그 나무가 그동안 그 자리에 뿌리 내리고 버텨서 겪어왔을 여러 가지 어떤 고난과 시련과 역경, 그걸 버틴 그 인내, 지금까지 어떤 모습들, 그것들이 모두 다 상처이지만 그게 모두 아름다운 거죠. 그걸 구경하는 것입니다. 됐죠? 그 다음, 그래서 요 시는 유독 그 정호승 시인의 슬픔이 기쁨에게라는 시를 상당히 생각나게 하는 시예요. 그러니까 정호승 시인의 슬픔이 기쁨에게 또한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 기쁨과 슬픔에 대한 어떤 고정관념의 틀을 깨거든요. 그래서 그 슬픔을 사랑하는 어떤 태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든요. 이거랑 약간 비슷해요. 그래서 그런 시가 많이 생각나게 하는 그런 시라는 거. 네. 그 다음 보도록 합시다. 상처 깊은 이들에게는 훈장으로 보이는가? 상처 도진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알죠? 좌측에 다 써있지만 나아지거나 나았던 병이 도로 심해지는, 그러니까 상처가 심해진 애들에게는 부적, 오지 못하도록, 뭔가 부정한 어떤 기운들이 오지 못하도록 하는 거, 부적 있잖아요. 그죠? 그 부적으로 보이는가? 100년 못된 사람이, 100년 못된 사람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사실 400년을 버텨온 매화 나무에 비하면 보잘것없는 이라는 거죠. 보잘것없니라면 좀 약간 좀 과격한가요? 400년을 버틴 매화나무에 비하면 오래 살지도 못한, 그죠? 얼마 못 산 사람이 매화 400년 상처를 헤아려야마는, 자, 헤아리냐마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헤아릴 수 있다 혹은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헤아릴 수 없다. 헤아리겠느냐마는, 아니 100년도 못 된 사람이 사실 매화 400년 매화 고목한테 100년도 못 된 사람이 어이 너 몇 살이야? 라고 하면 나 400살인데 너 몇 살이야? 난 70살. 그러면 어디 어린애가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100년도 못 된 사람이 어떻게 400년 된 고목의 상처를 갖다가 헤아릴 수 있겠냐 그거야. 다 못 헤아린다 그거죠. 400년의 역사인데요. 그죠? 자, 그래서 이 어린, 상대적으로 어린 그 100년도 못 된 사람은 감탄하고 쓸어보고 어루만지기도 한다. 그러면 그 말입니다. 네. 또 깜빡하고 넘어갈 뻔했는데 지금 이것도 대구법이라 볼 수 있습니다. 대구법. 왠지 알겠죠? 상처 깊은 이들에게는, 그러니까 상처
깊은 이들에게는 뭐뭐으로 보이는가? 상처 도지는 이들에게는 뭐뭐으로 보이는가? 그래서 이 작가는 상당히 이 운율 형성 요소에 상당히 신경을 쓴 모습이 역력해요. 그러니까 시의 어떤 기본적인 어떤 성질을 가장 많이 드러내고자 하는 어떤 사람이었다는 것을 좀 파악할 수가 있겠죠. 이건 상당히 연구한 거거든요. 문장을요. 상처 깊은 이들에게는 훈장을 보이는가? 상처 도진 이들에게는 부적으로 보이는가? 비슷한 문장 구조의 반복을 통한 운율 형성, 그죠? 자, 그 다음에 어쨌든 감탄하고 쓸어보고 어루만지기도 했는데 사람이 400년의 상처를 갖다가 감탄하고 쓸어보고 만져보기도 했는데 만졌던 손에서 향기까지 맡아본다. 향기, 이거는 어떤 심상입니까? 네, 후각적 심상 등장했죠. 시각적 심상에 이어서 후각적 심상. 그 손의 향기, 어떤 냄새일지는 우리는 상상할 수는 없지만, 그죠? 그 냄새와 관련된 우리 이미지를 갖다 우리가 떠올려야 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후각적 심상이라 볼 수가 있겠죠. 그죠? 후각적 심상 등장했습니다. 자, 그 다음 이 두 줄 하면 이제 끝이 나요. 두 줄, 두 행을 했다 하면 끝이 납니다. 진동하겠지, 상처의 향기, 이 부분을 자습서는 이렇게 꺾기 표시를 했어요. 꺾기 표시한 다음에 여기에다 뭐라고 썼냐면 써줄게요. 자, 이 꺾기 표시한 부분에서는 이 두 가지의 효과가 있다고 지금 자습서에 나와 있습니다. 고목의 상처를 후각적으로 표현했다. 진동하겠지, 상처의 향기. 상처의 향기가 진동할 것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상처가 짙다라는 얘기죠. 아주 많거나 혹은 아주 깊다, 짙다라는 얘기를 갖다가 진동하겠지로 표현하는 거잖아요. 향기가 진동할 것이다. 후각적 심상입니다. 맞죠? 근데 그게 진동한다는 얘기는 상당히 향기가 아주 강하다는 얘기입니다. 때문에 상처가 깊다 혹은 많다로 해석할 수가 있다는 거죠. 가볍다라고 볼 수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죠? 400년 동안의 상처인데요. 그죠? 400년 동안 버텨왔던 그 상처인데. 근데 그것이 뭐 추하다? 이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아름답다라는 거죠. 이게 핵심입니다. 알겠죠? 근데 여기서 이 도치법이라는 말이 있는데 도치법에 대해서 모르는 친구들에서 알려줄게요. 이거는 사실 문장의 순서를 이렇게 뒤바꾼 거라 볼 수 있어요. 문제의 순서를 바꿨어요. 왜냐면 강조하기 위해서. 진동하겠지, 상처의 향기. 상처의 향기를 강조하기 위해서 좀 뒤에다 좀 놨다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내용을 좀 강조하기 위해서 문장의 순서를 뒤바꾸는 거. 문장 순서 바꿔 강조 하는 표현법이 도치법입니다. 친구들한테 자랑하는 거예요. 막 연예인 막 BTS한테 사인을 받아서 야 내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겠죠. 야 내가 BTS한테 사인 받았어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야 BTS한테 사인 받았어 내가 이런 식으로 알겠습니까? 이게 문장 순서를 강조하고 싶은 내용을 맨 뒤로 끌어내 버리면서 강조하고 싶은 내용을 뒤로 끌어내버리면서 좀 더 이게 내가라는 어떤 주체를 갖다 좀 더 강조하기 위한 방법을 쓰잖아요.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진동하겠지? 상처의 향기. 사실 올바른 문장 순서를 한다면 상처의 향기, 진동하겠지가 맞잖아요. 그죠? 근데 도치법을 사용했습니다. 어쨌든 강조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라는 것. 그 다음에 상처야말로 더 꽂힌 것을. 자, 요게 그러니까 이게 주제의식이 담긴 행위예요. 요게 가장 중요한 문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죠? 요 문장이 가장 중요한 문장입니다. 상처야말로 더 꽃이다. 이게 상당히 심오한 이야기인데, 자, 요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역설에 대한 이해부터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역설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적어 볼게요. 역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모순되는 듯, 잘못 썼네요. 모순되는 듯 보이지만, 내면에 진리가 담겨 있는
표현, 이것을 역설이라고 합니다. 겉으로는 빠르게 써서 겉으로 보기에는 모순된다, 그러니까 말이 안 된다, 말이 되지 않는 듯 보이지만 그 말의 내면을, 그 안의 내용을 잘 살펴보면 아, 정말 진리가 담겨 있는 표현, 그것을 역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역설에 뭐가 있었을까요? 가장 스님이 가장 많이 예를 드는 건 이영기 시인의 낙화의 내용 중에 결별이 이룩한 축복이라는 거. 낙화라는 시가, 그러니까 꽃잎이 떨어지는 것에 대한 어떤 아름다움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일반적으로는 꽃잎이 시들어서 꽃잎이 떨어지는 것은 상당히 슬픈 일인 것만 같고 소멸하고 죽음의 느낌만 같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 시에서는 그 낙화, 꽃잎이 떨어짐으로 해서 앞으로 새로 태어날 어떤 생명에 대한 어떤 예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거룩한 것이고 숭고한 것이고 아름다운 축복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참 말이 안 되는 문장처럼 보이지만은 그 내면에는 어떤 진리가 담겨 있는 표현을 갖다가 역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들은 생각하기에 상처가 꽃이라고 한다면 상처가 아름답다. 1차적으로 생각했을 때 상처가 아름답다? 이거는 모순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아니, 아름다운 얼굴도 따져봤을 때 얼굴에 상처가 많은 게 아름답습니까? 우리들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막 아주 곱고 백옥 같은 피부에 티 하나 한 점 없는 그런 아주 아름다운 얼굴을 아름답다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게 일반적인 어떤 통념이고 상식인데, 근데 그걸 깨버린 상처야말로 꽃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꽃은 아름다움이라고 한다면 상처, 그간의 어떤 시련, 고난, 그 다음에 역경을 버틴 인내야말로 정말 아름다운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알겠죠? 어린 나무에 활짝 핀 꽃이 아름다움이 아니라 진짜 400년 된 고목, 오래된 나무에 그 오랜 세월 동안 버틴 시련과 고난과 역경을 인내해낸 그 상처들이야말로 정말 아름다운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역설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아주 진정한 아름다움이라는 겁니다. 진정한 아름다움. 알겠죠? 진정한 아름다움. 된 것 같습니다. 네. 이 정도면 된 것 같아요. 우선 이제 핵심 정리 설명하고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 옮겨놓고. 자, 됐습니다. 일단 갈래 현대시, 요즘에 쓰여진 시란 얘기죠. 자유시, 형식의 구애를 받지 않는 자유시입니다. 몇 줄 쓰든 몇 행을 쓰든 몇 년으로 구분을 쓰든 상관없는 거고요. 서정시, 서정 거꾸로 읽으면 정서, 정서를 담은 시란 얘기입니다. 성격 대조적이죠. 대조 성격 짙다고 했습니다. 특히나 그 어린 나무와 그 다음에 고목을 서로 대조하여 설명했고요. 그 다음에 감각적입니다. 시각적, 그 다음에 그 후각적, 네, 표현들이 많이 등장했고요. 그 다음에 교훈적, 내용이 상당히 주제가 교훈적인 내용을 담고 있죠. 그죠? 아름답고 고귀한 상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요. 한창 꽃이 핀 어린 매화나무와 한창 꽃이 지고 있는 고목을 대조하여 표현했다는 게 특징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고목의 상처를 자세하게 묘사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상처가 꽃보다 더 아름답다는 역설적인 발상. 그게 아주 참신합니다. 그죠? 자, 요 세 가지 특징이 있다는 걸 좀 알아두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어느 정도 또 강의를 했는데, 이 시를 읽다 보니까, 뭐 여담이지만, 선생님이 학생 때 상당히 어떤 만화 덕후였어요. 선생님도 덕후였던 시절이 있었는데, 예전에 그 만화가 일본 만화인데, 그
재작년인가? 그때 되게 오랫동안 연재가 돼서 재작년인가 그때 어쨌든 연재가 이제 끝났는데 완결이 됐는데 오나의 여신님이라는 만화였었어요. 거기 한번 그때 참 어린 마음에 되게 푹 빠져 살았었는데 그 에피소드 중에 하나가 요 내용과 좀 약간 비슷한 내용이 좀 있어요. 좀 맥락이 좀 겹치는 맥락이 있는데 그게 뭐였냐면 그 거기에 등장하는 여신이 세 명인데 그 중에서 막내 여신이 있어요. 막내 여신이 있는데 막내 여신이 인간인 남자 소년 아이와 사랑에 빠진 거예요. 상당히 그 남자아이를 좋아하게 되는데 그 남자아이가 하는 일이 뭐냐면 그 자전거 선수인 거예요. 자전거 선수. 자전거 그 막 그 언덕 막 이렇게 막 되게 거친 언덕 막 점프하면서 되게 묘기 부리면서 빠르게 꼬리 내야 되는 그 자전거를 타는 선수인 건데 근데 그 친구가 막 자전거 타다가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는 게 되게 안타까운 거야. 근데 그 자전거가 그 많이 넘어지고 하다 보니까 그 친구의 자전거가 이게 상처가 많은데 고장이 난 거예요. 너무 세게 넘어져서. 그래서 그 남자친구가 잠깐 그 치료받으러 간 사이에 그 자전거를 고쳐주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강해서 그 여신의 힘으로 자전거를 갖다가 아주 그냥 새 걸로 만들어 놓은 거야. 새 걸로.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남자친구가 제 기억으로 남자친구 그 인간인 남자아이가 돌아와서 자전거를 딱 보고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내 자전거가 왜 이렇게 됐지 그랬더니 그 여신이 이거 내가 고쳐줬다 그랬더니 나 같으면 상당히 고맙다고 야 고맙다 흠집 날 때마다 고쳐달라 이렇게 얘기할 텐데 왜 그랬어 라고 하면서 되게 화를 냈어요 그래가지고 그 여신이 상처받고 막 이렇게 눈물을 흘렸던 그 장면들이 등장했었거든요. 그래서 어, 한편으로는 이해가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자전거를 고친 그 에피소드를 자전거 고친 것을 상당히 싫어했던 그 남자의 마음이 이해가 가는 게 그 상처들은 그 아이가 말하기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상처들은 나의 노력의 결실이었다는 거죠. 나의 노력의 시간을 함께 해왔던 영광의 상처들인데 그걸 지워버린다면 나의 그 과거의 시간이 지워져 버리는 것만 같다라고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참 만화인 주제에 그쵸? 상당히 만화 참 좋아했었는데 그죠? 예, 정말 아무 생각 없는 만화인 줄 알았는데 그 안에는 정말 대단히 많은 깊은 철학적인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었던 좋은 내용이 많았던 것 같아요. 물론 좀 약간 시덥지 않은 내용도 있긴 했는데 중간중간 정말 교훈적인 내용들이 담겨 있었던 네, 그런 만화였던 것으로 아직까지 에피소드가 기억나는 거 보면은 상당히 좋았던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의 내용과 일맥상통하죠, 그죠? 진짜 상처는 그 보잘것없는 혹은 피해야 될 눈살 찌푸려지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정말 아름다움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정말 역설적 발상을 나타내주는 그런 시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예, 말이 길어졌죠? 예, 여러분들 항상 말 긴 거 싫어할 텐데 예, 미안합니다. 어쨌든 항상 핵바 버전이 따로 나오니까요. 핵바 버전 기다려 주시고 역시 또 강의 듣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네. 청아가 항상 함께하길 기원하겠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만나요. 네. 감사합니다.